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이 타고난 층이 상, 중, 하로 나뉜다면 하층의 사람은 상층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상중하의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친정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대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분명한 건 사람이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상중하 차원의 분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가 육생의 기본금 사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주는 무엇이냐.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투영된 이 위계만큼의 행의 공적을 다하면 그 공적이 저승에 반영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저승에서 받아온 위계죠. 위계만큼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올라섰다면 너는 올라선 만큼의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라 이때는 간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섰다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성공을 했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얼마만큼 높은 차원으로서의 그 간판을 거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큰 가게, 작은 가게, 중간 가게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판은 근기에 따라 걸게 되는 게 간판이라 이 간판의 크기, 이 농도에 따라 상중하 차원의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빈물질 차원 정신량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졌는데 하층의 사람은 상층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라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층에서 노력하면 중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중층에서 노력하면 상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층도 또 다른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간다 할지언정 상중하 차원의 상의 하의 차원이지 상의 상차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이미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으로서 이 생에서 그 이로운 행위를 다했을 때 그 공적이 반영되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에서는 현생에서는 상층의 삶을 못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육신을 벗고 돌아가 다음 생으로서 태어날 때 그때는 더 높은 위계에 있기 때문에 위계에 있는 만큼의 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도 있었고요. 등용문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때는 언제인가? 일제강점기를 통해 동족상정 6.25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이룩할 그때는 하층으로 살아갔고 상층이 있다 한들 하층과 다름없는 상층이라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든지 등용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었죠. 그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의 그 베이비 부모의 부모 세대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는 개천에서 용이 났었고요. 얼마든지 등용도 가능했었고 또 그러한 이들이 또 보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계층을 이어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물론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이기도 했었고 등용문의 세대이기도 했었지만 1세대 기계식 세대만큼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기계식 세대가 세운 것은 우리 지금의 대기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기업들은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많은 기운으로 일으킨 것이지 운이 좋아 일으켰고 잘 태어나 일으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위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던 것이었고
근데 이것을 물려받은 이대는 그 1세대가 육생 물질 문명을 건설한 만큼의 화합의 에너지, 그 정신량을 마련에 부과시켜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육생량의 육생량만을 부과시킨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쏠림을 통해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양의 물질에다가 양의 물질만을 부과시켜 양양상충이 일어났음으로 인해 업그레이드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가 자리해 갖고 빈익빈 부익부차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 2세대는 정신량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라 이란의 육생의 물질로 크게 대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결국 돌이켜본다면 베이비부머가 이란의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대기업보다는 중기업에 거의 다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대가 물려든 육생량을 부과시켜 일으킨 거대 공룡기업인데 정신량이 없는 관계로 인해 그 노조가 자리함으로 인해 그 암덩이로 변해버린 것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이 암덩이를 제거한다면 그 거대 공룡 이란의 육생기업과 암덩이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 진퇴양난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등용이 가능했던 세대가 있었고, 또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세대가 2세대인데, 2세대는 1세대만큼의 육생의 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 안에 정신의 기업을 일으켜야 하는 것에 있고, 또 우리 3세대 디지털은 육생량에 부과된 정신량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라 절대 하층이 중층까지는 될 수 있어도 상층은 될 수 없고, 또 중층이 또 상층에서 상하층까지는 될 수는 있으나 상층의 상층까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어진 만큼의 그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상층이 중층을 끌어안을 때 중층은 하층을 끌어안는 법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대자연이 이러한 시스템을 인간 세상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푼다면, 이러한 화합만 해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면 상중하 차원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층이 잘못해서 중층으로 무너지면 이는 곧 망한 것이라 중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층이 중층으로 무너졌다면 다시 상층으로서의 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간 자가 잘못해갖고 중층으로 떨어졌다면 중층의 삶을 얼마든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이 중층은 하층으로 떨어졌어도 노력하면 다시 중층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층은 열심히 노력해도 중층의 중층까지는 올라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하층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층에서 중층으로까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하층은 절대적으로 중층의 도움이 없으면 하층으로서의 삶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층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중층의 손을 상층이 잡아나가지 못한다면 상층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중층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만큼 중층의 역할이 상하의 그 손을 잡고 나가는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엘리트층을 그리도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트층이 비겁해지면 하층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엘리트층이 비겁해지면 하층은 더할 나위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백을 보며 눈치 보며 그 일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하층인데, 그러한 하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한 하층의 삶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하층이 살지 못하면 중층이 어려워지는 거고, 중층이 어려워지면 상층이 제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상층에서 중층으로 떨어지면 그들은 망한 것이고 그들은 상층으로 재차 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자가 친정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친정 가문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빚은 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음의 기운으로서 활동의 주체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었다면 음의 기운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음의 기운의 역할을 다하게 만드는 음의 기운의 친정은 그로 인해 빛나는 것이지, 음의 기운 친정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친정을 일으키는 것은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로 비롯되는 것이라, 그래서 시누이와 시누이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시누이 관계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하지 못한 걸 며느리 통해 다 하게끔 하기 위해, 아무리 그 며느리가 잘한다 하면 시어머니가 심술 내고, 또 그 며느리가 다 하지 못하면 시어머니가 구박을 주는 것이고, 또 친정 식구 위에 그 다함을 못하면 여자들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질투를 부려요. 그래서 그 음에 기운 여자들은 질투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사이도 질투로 망해버린 것이고, 시누이 사이도 질투로 망해버리는 것이고, 하지만 남자들은 활동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는 양의 기운으로 암투로 스스로를 신과 심으로 부닥쳐 망해버리는 것이죠. 여자가 친정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활동의 주체, 그 시댁에 그만큼 내조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시댁의 내조를 다할 때 친정의 가문이 빛낼 수 있고, 또 빛내는 만큼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리를 우리는 어긋내서 살아간다면 결국 활동의 주체, 한 그루의 나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과 음은 질투요, 양과 양은 암투라. 이것을 화합시켜 나가는 게 음의 에너지인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의 가정을 살리고 못 살리고는 음의 기운 하기 나름이지 양의 기운 하기 나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어찌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는 변하지 않고, 또 이 원리를 어긋난다면 어느 한 곳은 보두기로 크지 못해 고갈되고 말 것이라 오경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